그 전에 변수는 이제 선언과 사용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요. 개요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출력 실시간에 그리고 변수 했고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함수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조건문 반복문 함수 얘네들이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보이는 특징들, 그러니까 일반 제어문, 이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거고요. 좀 특징 심화 부분인데 얘는 이제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는 아니에요. 대신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 부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활용 부분이지만 진짜로 뭔가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 기본 제어문을 바탕으로 하는 심화적인 내용들. 리스트 딕셔너리 객체 뭐 다른 언어에도 있는 개념이고 있을 수 있는 개념인데 뭐 지금은 요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딕셔너리 객체 그래. 요게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여태 누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아예 생으로 배운다,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얘네들을 따져봤을 때 시간 투자, 뭐 노력 투자 뭐 이런 거를 거의 한 8대2로 가져가야 됩니다. 초반,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얘네들을 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요새 굉장히 많은데 이 강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루에 강의를 막 이렇게 몇 개씩 들어요. 소화가 안 됐는데 아직 그 다음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을 한 번 보고서 다 안다, 내가 다 다룰 수 있다 하면 그때 넘어가야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노력 투자를 여기다가 저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일단 계획은 이렇고요. 그래서 A는 25, 22 힌트 A 이렇게 쓰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겠구나가 보이시죠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출력 결과는, 실행 결과는 A 콜론 22라고 나오겠죠. 이 앞부분을 바꿔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AG는 22가 나오겠네요. AG 콜론 22. 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이잖아요, 그냥. 나이가 22이다 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공간을 의미하는 거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변수명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잘 지어 놓으면은 딱히 뭔가 따져보지 않아도 이거 그냥 나이 값을 의미하고 있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거 그런 거 플러스 그런 거 하이트 이런 거 높이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또는 문장으로 넣어놓는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굳이 까보지 않아도 이 성격 또는 특징을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변수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한 줄 써버리면은 우리 컴퓨터 부품 중에 램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얘는 다른 말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안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잡혀요. 이 물리적인 공간에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얘는 이 공간의 이름은 이제 AGL 공간이잖아요. 이 안에다가 22를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이진수로 바이너리 코드로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C 언어 또는 자료 구조 이런 거 공부하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좀 결이 달라요 파이썬이랑. 아무튼 얘는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아실 겁니다. 뭐라고 나오겠어요? 일단 없다. A는 등장한 적이 없다 인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를 활용은 못합니다. 주의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할게요. 자, 제가 나이라는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변수명을 age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출력도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해서 얘가 잘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이런 변수명을 봤을 때 또는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얘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뭘 뜻하는가를 담기 위한 그런 변수명 짓는 연습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숫자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줄에 문제가 있는데 네 번째 줄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바로 전 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알려주고 있는 이 위치의 근처. 그래서 뭔가 빠졌다던가 아니면 뭔가 덜 썼다던가 뭘 더 썼다던가 뭐 이런 거. 그죠? unmatched라고 뜨잖아요. 이거 짝이 맞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런 거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되, 만약에 틀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로 이제 다시 한번 찾아서 해결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눠서 성년 이렇게 했어요.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그냥 두 줄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얘가 22인 거랑 얘가 성인을 출력해라, 얘가 미성년을 출력해라 인 거랑 하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요. 그냥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걸 출력하라는구나 해서 얘는 출력을 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이가 22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둘 다 나온다는 거. 얘가 14살이에요. 그러면
아랫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다 읽어드릴 뿐이니까요. 그래서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나이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얘만, 어떨 때는 얘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왜 둘 중 하나 하냐? 성인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죠. 만약에. 여기서도 그냥 만약에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이라고 읽어야 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아실 거예요. 여기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하는 포함,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놈이랑 오른쪽에 있는 놈을 비교했을 때 이 결과를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놈이라서 얘는 비교 연산 또는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애들은 그냥 사칙 연산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자인데 그냥 비교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ag라는 변수에는 22가 들어있는 중이고요. 이 한 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만약에 22가 20 이상이라면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 22라고 읽었어요 저는?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왜 값이에요 그러면?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 이퀄 마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값인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인 22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얘가 맞는 말이면 이 녀석을 실행하겠다라고 쓸 거예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중괄호로 얘네들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때.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콜론 마크로 구분을 짓습니다. 콜론을 써야 돼요. 자,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뭐 변수 선언이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22가 20 이상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겠다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22가 20보다 크지 않으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실행되지 않겠다, 실행하지 않겠다. 좀 헷갈리죠? 자, 그냥 실행을 무작정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합니다.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뜨죠. 보시면 여기 expected on indented bl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지만, 알려드리자면 얘는 들여쓰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여쓰기란 얘를 의미합니다. 들여쓰기를 해줘야 이 조건문, if를 쓴 이 구문에 종속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들여쓰기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들여쓰기를 해주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콜론이 나왔잖아요. 콜론은 이 해당 구문이 다른 구문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포함이 되려면은 이 상태로는 이 녀석은 이 if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들여쓰기로 이 성인이 출력되는 프린트 구문은 이 if문에 종속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프린트는 이 if 문구야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콜론과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왜 출력됐어요 그럼? 얘랑 차이점은? 얘는 들여쓰기를 한번 했고요, 얘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구문이 된 거고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실행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그 설정할 때 여기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페이스바 2번이랑 탭 1번이랑 같습니다.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ESCA 밑에 있는 키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2번과 탭 1번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워보시면은 스페이스바 2번 그리고 탭 1번은 같아요. 맨 처음에 설정해준 요거 스페이시스랑 이 두 칸. 그래서 자 나이가 22이면 얘는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실행이 돼야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실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네요. 미성년자의 조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이가 20살 미만이다 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이하라는 뜻이고요, 얘는 미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틀렸다고 뭐라 해요. 왜? 여기 이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콜론이 나오면 그 다음 줄은 무조건 들여쓰기가 한 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문을 쓰는데 콜론이 등장했다, 그럼 그 다음 줄은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둘 중 하나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age는 다 22 취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 이 안쪽 구문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틀린 말이죠. 얘는 틀린 말이니까 이 안쪽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값이 이렇게 변화했대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미성년이 나오죠. 왜?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얘는 15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age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서 따져보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15가 20 이상이야? 를 물어본 거예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될 거고, 얘를 따져보니까 어때요? 얘는 15는 20 미만이야 니까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age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태를 만들어 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대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스크린만 보고서 눈으로 얼른 대입을 해서 뭐 결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나와요? 성인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상식이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는 15살인데. 그러면 조건을 잘못 짠 경우가 되겠네요. 이 자체는 조건문이 될 거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 식은 조건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 안쪽 부분을 실행하겠다까지만 아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파이썬은 우리가 조건식을 짜준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이랑 맞지 않게 행동해도 얘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식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이랑 다른. 아니면 이런 거. 이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얘는? 이렇게 하면 미성년 나오죠. 그죠?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와요? 이러면 성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이가 20이래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둘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상식상 얘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그럼 이때는 조건식이 어딘가 잘못됐다 라는 걸 캐치하고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얘를 이렇게 해주던가, 미만 관계로 엮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19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실행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실행이었다면은 이때는 조건식에 따라서,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에 따라서 이 안쪽 부분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됐다 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33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성인이랑 이만큼에서 1까지 나오겠죠. 왜? 이 프린트 1 3개는 이 조건문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왜? 들여쓰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실행이 되냐 마냐 하는 놈은 들여쓰기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들여쓰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조건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건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도 둘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는 그냥 나오죠. 왜? 조건식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 보세요. 얘랑 같은 위상이네요. 둘 다 이 해당 조건문 거네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상이에요. 같은 위상이라 하면 들여쓰기의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그냥 이렇게 짝지어서 나오는 거고요. 왜냐면 이 조건문에 영향을 받는 놈은 이 두 줄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나이가 22이면 위에 것만 이렇게 두 개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들여쓰기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얘는 뭐라 합니다. 들여쓰기를 오버해서 해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콜론 하나인데 왜 얘는 들여쓰기 두 칸 했어요. 얘는 11번째 줄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들여쓰기 하면 되는 건데 왜 얘는 하나 더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도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조건식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구문과 되지 않는 구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해도 뭐라 하고 덜 해도 뭐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나이가 24이에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콜론 다음 줄에는 들여쓰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들여쓰기는 다음 줄이 아니라 그 다음 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콜론은 얘를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안 한 놈은 종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줄에는 무조건 종속돼야 하는 이 구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얘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미 하나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콜론은 이 들여쓰기 된 이 성인을 출력하는 출력문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뭐라 할 거예요. 이게 뭐 스페이스 하나? 그죠? 보시면은, 네, 이거는 해석을 좀 해봅시다. 라인 6에 여기에서 저는 여기 띄어쓰기 두 칸,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두 번 또는 탭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페이스바 한 번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완벽한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알고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해석해보면 인덴테이션 레벨이 맞지 않는다. 즉 얘랑 위상이 다르다. 들여쓰기 수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왜 두 칸이고 얘는 한 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덜 해도 뭐 더 해도 조금 덜 해도 조금 더 해도 뭐라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스페이스바 3칸이 들어가 있어요.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초반에 좀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그냥 일반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 더하기 5는 15죠. 정수랑 정수랑 사칙연산으로 만나면 결과는 정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정수랑 정수랑 사칙연산으로 만나니까 결과가 정수가 됐어요. 그러면 자, 똑같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결과는 정수인가요? 좀 이상하죠?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5 초과이다. 의 결과는 맞다 또는 아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칙연산으로 엮인 그 경우랑은 좀 다른 거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연산, 비교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 결과값이 맞다 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맞으면 이 결과는 true라고 바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어때요? 10은 5 미만이다. 결론은 아니다잖아요. 아니다는 이렇게 씁니다.
true 또는 false를 담는 자료형을 불 또는 불리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 타입이라고 해요. 여기 있습니다. 논리형.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은 11과 같다는 뭐라고 바뀌어요? false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의 같다는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같다는 이퀄 마크 두 개를 씁니다. 반대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써요. 여기서 느낌표는 not의 의미예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면 이 결과는 뭐예요? 10은 11과 같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10은 10과 같다는 맞는 말이면 true. 이게 만약에 틀린 말이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랑은 경우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거랑 1과 1은 같다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 데이터의 자료형이 달라질 거예요. true 아니면 false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보통 다른 언어 같은 경우니까 자바만 해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false, tru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문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 자리엔 뭐가 남아요? true죠. 자, 얘는 맞는 말이잖아요. 24는 20 이상이다 니까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true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는요? 얘는 false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뀐다의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엔 뭐가 남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얘를 연산하고 나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따라서 이 자리의 결과값에 따라서 이 안쪽 부분을 실행시키냐 마냐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true냐 false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true라고 쓰면 얘는 무조건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죠? 아까 이 조건문을 해석할 때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 부분을 실행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조건식이 아니라 그냥 true가 들어있죠.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무조건 실행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얘도 무조건 실행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얘는 조건식이 없으니까 그냥 false죠. 그죠? 그냥 무조건 실행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true로 끝나냐 false로 끝나냐에 따라서 이 안쪽 부분은 실행이 되던 안 되던 할 겁니다. 이렇게 이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성인이라는 말만 할 거니까요. 조건식을 따져보지 않잖아요. 지금 따져보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조건문 개념이었습니다.